한숨을 쉬며 지우는 창가에서 물러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나무 바닥에 울려 퍼지며 아파트의 정막을 깨뜨렸고 그의 외로움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는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를 열고 맥주 한 캔을 꺼냈다. 금요일 밤 다른 사람들은 주말의 시작을 축하하고 있었지만 그는 또 다른 외로운 밤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맥주 캔을 따면서 그의 시선은 여전히 부엌 벽에 걸려있는 사진에 머물렀다. 그것은 더 행복했던 시절의 이미지였다. 그와 그의 전 아내 미연이 신혼여행 때 해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지우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그는 소파에 무겁게 앉아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켰다.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영화처럼 1년 전 지후는 유명한 기술 회사에서 성공적인 IT 엔지니어였다. 좋은 급여와 겉보기에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그는 미연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던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엌 테이블에 앉으면서 약간 떨리고 있었다.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뒤에 이어진 대화는 그의 세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미연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동현이라는 경찰관으로 몇 달 전 그녀의 가방을 도난당했을 때 신고하러 갔다가 만났다고 했다. 단순한 신고로 시작된 것이 우연한 만남으로, 그리고 은밀한 데이트로 발전했고 결국 그녀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이 되었다고 했다. 미안해 지훈아, 미연이 흐느꼈다.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며 살 수 없어. 너는 너를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미연의 말은 지훈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들의 사랑이 더 강하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말할 때마다 미연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후의 날들은 감정의 소용돌이와 이혼 서류로 가득 찼다. 지훈은 기계처럼 움직이며 한때 사랑으로 함께 나누었던 소유물들을 나누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자신이 몇 년에 걸쳐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인생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타격은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미연과 동현이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그 소식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아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빨리 대체되어 그들의 관계 전체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동료들의 기억과 연민 어린 시선을 견딜 수 없어 지훈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는 변화가 필요했고 과거의 삶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그때 그는 정원 가꾸기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일종의 치료법으로 손과 마음을 바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시작했다. 점차 그는 생명을 키우는 과정, 심은 씨앗이 아름다운 꽃과 식물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에 매료되었다. 이는 기술에 둘러싸인 그의 이전 삶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였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열정의 불꽃을 느꼈다. 이제 1년이 지난 후 지우는 이 작은 아파트에서 그의 저축과 이웃들에게 식물과 꽃을 팔아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었다. 그가 상상했던 삶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에게 목적을 주었고 그의 외로움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주었다. 그가 실제로 보고 있지 않았던 어떤 TV 프로그램의 엔딩 크레딧이 화면을 가로지르는 동안 지우는 자신이 한때 가졌던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 아니면 그는 이 단조롭고 외로운 일상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도록 운명 지어진 것일까? 지훈은 운명이 그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바꿀 계획들. 토요일 아침은 흐리고 비가 내렸다. 마치 하늘이 지훈의 기분을 반영하는 것처럼 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창문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준비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앞으로의 하루를 생각했다. 보통 토요일에는 발코니의 작은 정원을 돌보고 단골 고객들에게 식물을 배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 누군가 방문이나 식물을 받고 싶어 할지 의문이었다.
그는 집에 머물며 씨앗 컬렉션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날이라고 결정했다. 작은 봉지들을 분류하면서 그의 마음은 방황했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성공적인 IT 엔지니어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아마추어 정원사가 되기까지 때때로 그는 직장을 그만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그때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압박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미연과의 삶을 상기시켰던 것을 기억했다. 초인종 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의아해하며 그는 문으로 향했다. 이런 날 방문객을 기대하지 않았다. 특히 이런 날씨에는. 문을 열자 그는 아래층에 사는 김 여사와 얼굴을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그녀가 친절한 미소로 말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방해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방금 뉴스를 들었는데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뉴스인데요, 김 여사님? 로또예요, 젊은이. 1등 당첨. 당첨 복권이 모퉁이 가게에서 팔렸대요. 당신이 항상 복권 사는 곳 아닌가요? 지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맞았다. 그는 매주 그 가게에서 복권을 샀다. 진정한 당첨 희망보다는 습관 때문에. 하지만 그는 결과를 확인하는데 신경 쓰지 않았고 항상 그랬듯이 아무것도 당첨되지 않았다고 가정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여전히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김 여사가 떠나자마자 지훈은 침실로 달려가 그의 복권을 보관하는 서랍장을 뒤졌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마지막으로 구입한 복권을 꺼내고 당첨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동안 그는 번호를 하나씩 비교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번호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지훈은 충격을 받은 채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가 당첨되었다. 그는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 100억 원이었다.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잠시 동안 그는 미연과 그녀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밀어냈다. 아니, 이것은 그의 것이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의 기회였다. 그는 나머지 하루를 일종의 몽환 상태로 보냈다. 흥분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며 만약 이것이 실수라면, 만약 그가 번호를 잘못 읽었다면 그는 복권을 계속해서 확인했고 매번 그가 정말로 당첨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지훈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그는 생각할 시간이, 이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이제 그 앞에 열린 모든 가능성들을 생각했다. 그는 여행을 갈 수 있고 새 집을 살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치료법으로 시작했던 정원 가꾸기가 이제 더 큰 무언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잘못된 결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로또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아니, 그는 이것에 대해 똑똑해져야 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당분간 자신의 당첨 사실을 비밀로 유지할 것이다. 그는 적어도 당분간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살면서 조심스럽게 다음 행보를 계획할 것이다. 이것은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그것을 제대로 할 것이다. 지훈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행운의 기회가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 그의 전안의 미연을 포함해 영향을 미칠 일련의 사건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운명은 주사위를 던졌고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훈이 그의 새로운 재산과 씨름하고 있을 때 도시 반대편의 겉보기에 평화로운 교회 주택에서 미연은 그녀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아침은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었다. 미연은 그녀의 새 남편 동현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그녀는 창밖에 방치된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지훈이 그들의 옛집에서 가꾸던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렸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동현이 이미 경찰 제복을 입은 채 부엌으로 들어왔다. 안녕 여보, 미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동현은 투덜거리며 대답하고는 커피를 한 잔 따랐다. 오늘 밤에 늦을 거야. 저녁 기다리지 마. 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이 작별 인사에 키스도 없이 집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혼자 남겨지자 그녀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지훈을 떠나 동현과 함께할 때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확신했었다. 동현은 지훈이 아닌 모든 것이었다. 강하고 단호하고 열정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살아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일상의 현실은 곧 그들을 덮쳤다. 동현은 변덕스러운 남자로 밝혀졌고 그의 성질은 종종 폭력적인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는 신체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분노의 폭발과 긴 침묵은 똑같이 고통스러웠다. 게다가 부부의 경제 상황은 불안정했다. 동현의 경찰 월급은 겨우 지출을 충당할 정도였고 그와 결혼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미연은 이제 자신의 수입도 없고 명확한 취업 전망도 없는 상태였다. 아침 식사 그릇을 씻으면서 미연은 지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에 대해 들은 소식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가 엔지니어 일을 그만두고 이제 정원 가꾸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달 전 슈퍼마켓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는 야위고 늙어 보였다. 그녀의 일부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가 지훈의 인생을 망쳤을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매일 붕괴되어 가는 결혼 생활을 위해? 전화벨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그녀의 동생 수진이었다. 혜연이 뉴스 봤어? 수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무슨 일이야? 로또 1등. 지훈 오빠가 살던 근처 가게에서 당첨 복권이 팔렸대. 오빠가 항상 복권 사던 곳 아니야? 미연은 마치 뱃속을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지훈이 매주 복권을 사는 것을 놀리곤 했던 것을 기억했다. 바보들의 세금이라고 부르면서. 응, 그런 것 같아. 그녀는 약하게 대답했다. 혹시 오빠일까? 상상해봐. 너의 전 남편이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가 되다니. 미연은 빠르게 동생과 통화를 마치고 그녀의 마음은 빙글빙글 돌았다. 정말일까? 지훈, 그녀가 지루하고 야망 없다고 여겨 떠났던 남자가 이제 백만장자가 되었을까? 이 생각은 그녀를 상반된 감정들로 가득 채웠다. 한편으로는 그를 위해 기뻤다. 지훈은 항상 좋은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행운의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질투와 후회의 감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를 떠난 것이 실수였을까? 그녀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집안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저택에 사는 지훈, 세계를 여행하는 지훈, 어쩌면 새로운 여자와 함께 있는 지훈. 그날 밤 동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말했던 것보다 더 늦었고 술 냄새가 약간 났다. 미연은 거실의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왜 거기 앉아서 조각상처럼 있어? 동현이 불을 켜며 투덜거렸다. 미연은 눈을 깜빡이며 갑작스러운 밝음에 적응했다. 동현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이번엔 또 뭐야? 그가 소파에 무겁게 앉으며 대답했다. 돈 문제야.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어. 겨우 달마다 빚도 갚지 못하고 있잖아. 동현은 거친 손짓으로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내가 어쩌길 바라는 거야. 은행을 털라고. 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어. 어쩌면 내가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미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동현의 쓰라린 웃음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넌 뭘 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부양받는 삶을 살아서 누가 너를 고용할지 의심스러워. 동현의 말은 미연에게 따귀를 맞은 것 같았다. 그녀는 분노와 좌절로 떨며 일어섰다. 부양받는 삶? 그게 내 대한 네 생각이야? 그게 사실이잖아. 처음엔 지훈한테 살더니 이젠 나한테 사는 거지. 적어도 불평하지 않을 정도의 품위는 지켜야 하지 않겠어? 미연은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의심들, 후회들, 수개월 동안 쌓인 좌절감, 모든 것이 그 순간 폭발했다. 넌 개자식이야, 동현아. 난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내 일, 내 집, 내 인생.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여기 갇혀서 네 성질과 불쾌한 기분을 견디기 위해. 동현은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잠시 미연은 그가 그녀를 때릴까봐 두려워했지만 그는 단지 그녀 옆을 지나 문으로 향했다. 네가 나와의 삶이 그렇게 끔찍하다면
문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 하지만 네 소중한 지훈이 널 다시 받아들일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 아마 그는 너 없이 더 잘 살고 있을 거야. 사회 보조금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과 함께 동현은 집을 나갔고 문을 세게 닫아 벽이 흔들렸다. 미연은 혼자 남겨졌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어떻게 지훈과의 안정되고 사랑 가득한 삶에서 동현과의 이 지옥으로 오게 된 걸까?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지훈을 만나야 했다. 그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사과하기 위해,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아니면 어쩌면 내심 로또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유가 무엇이든 미연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 그녀는 지훈을 만나러 갈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미연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지훈과 동현의 인생도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다음 날 아침은 맑고 화창했다. 마치 날씨가 다가오는 감정의 폭풍과 대조되려는 듯이. 지훈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작은 발코니로 가서 식물에 물을 주었다. 꽃들을 돌보면서 그의 마음은 방황했고 곧 그의 삶에 올 변화들에 대해 생각했다. 로또에 당첨된 것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당첨된 복권은 그가 당첨 확인 다음 날 구입한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지훈은 곧 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아마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혹은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싶은 욕구였을 것이다. 그는 생각에 너무 빠져 있어서 처음 초인종이 울렸을 때 듣지 못했다. 두 번째 울림에서야 그는 반응했다. 방문객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의아해하며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는 마치 땅이 발밑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앞에 미연이 서 있었다. 안녕 지훈 씨. 그녀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잠시 얼어붙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 미연, 그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 여자가 거기 있었다. 그의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웠지만 그는 전에 본 적 없는 슬픔의 그림자가 그녀의 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연 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무슨 일이죠?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명백히 불편해하며. 난 당신을 만나야 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일부는 문을 닫고 싶었다. 이 여자가 그에게 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부분, 그가 오래전에 묻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녀가 할 말을 듣고 싶어 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옆으로 비켜서며 그녀를 들여보냈다. 미연은 아파트로 들어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작은 공간의 모든 구석을 장식하고 있는 식물들에 머물렀다. 정원 가꾸기를 정말 진지하게 하고 계시네요. 그녀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불편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침내 미연이 말을 꺼냈다. 지훈 씨, 저는 사과하러 왔어요. 아마도 너무 늦었겠지만 제가 미안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당신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린 것에 대해 미안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왜 지금이죠, 미연 씨? 1년도 더 지났는데. 미연은 마치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은 제 인생이 제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동현이, 그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떠난 것이 끔찍한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훈은 감정의 혼합을 느꼈다. 미연의 명백한 고통에 대한 연민,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다는 것을 알게 된 데 대한 만족감.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 톤에서 무언가가 이 방문에 미연이 말하고 있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게 다인가요, 미연 씨? 아니면 제게 말하고 싶은 다른 것이 있나요? 미연은 그 질문에 놀란 것 같았지만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저는 소문을 들었어요. 로또에 대해서요. 당신이 항상 구매하던 가게에서 당첨 복권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 지훈은 실망감이 그를 압도하는 것을 느꼈다. 미연을 그의 문 앞으로 데려온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가 부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그렇군요. 지훈이 갑자기 차가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소문이 사실인지 보러 오셨군요. 불쌍한 지훈이 마침내 행운을 얻었는지 확인하러요. 미연은 창백해졌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사과하러 왔어요. 로또 이야기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지훈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순간 진실을 밝힐 때라고 결정했지만 미연이 예상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그럼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미연 씨. 하지만 그 소문들은 거짓이에요. 저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어요. 사실 제 경제 상황은 꽤 열악해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겨우 식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겨우 달마다 빚을 갚을 정도예요. 그는 미연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실망과 부끄러움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오, 지훈 씨,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이해해요. 당신은 백만장자를 찾으러 왔지만 대신 1년 전에 떠났던 같은 지루하고 야망 없는 남자를 발견했네요. 당신의 경제적 문제를 도와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미연 씨. 지훈의 말은 쓴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그 말 하나하나가 미연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가시는 게 좋겠어요. 지훈이 문을 열며 말했다. 동현 씨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미연은 아파트를 나갔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훈이 문을 닫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를 향해 돌아섰다. 미안해요, 지훈 씨. 정말로 미안해요. 지훈은 대답 없이 문을 닫았다. 그는 문에 기대어 섰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미연에게 잔인했던 것에 대해 슬펐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지 돈 때문에 그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한편 문 밖에서 미연은 멀어져 갔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후회와 부끄러움의 눈물, 그리고 결코 되찾을 수 없을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눈물. 그들 중 누구도 이 만남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운명은 여전히 지훈과 미연을 위해 몇 가지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고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연과의 만남 이후 며칠은 지훈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그녀에게 잔인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많은 고민 끝에 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이제 그의 상금을 청구하고 운명이 그에게 선물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다. 결심을 하고 그는 국가복권사무소로 향했다.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신중했다. 복권사무소 직원들은 당첨자들을 다루는 데 익숙했고 상황을 전문적이고 기밀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몇 시간 만에 지훈은 공식적으로 억만장자가 되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 미연은 지훈을 방문한 결과와 씨름하고 있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괴롭혔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울 수 있었을까? 그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훈의 모습이 그녀를 계속 따라다녔다. 그날 밤 동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소파에서 울고 있는 미연을 발견했다. 이번엔 또 뭐야? 그가 짜증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미연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다. 지훈을 만나러 갔었어. 그녀가 고백했다. 동현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폭발했다. 뭐라고? 도대체 왜 그랬어? 나는 그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문을 들었어. 아마도 그가 우리의 재정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동현의 쓰라린 웃음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정말? 내 전 남편한테 가서 돈을 구걸하러 갔다고? 이제 그렇게 낮아졌어? 동현의 말은 미연에게 따귀를 때리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보았다. 네 말이 맞아.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정말 낮아졌어. 하지만 이제 그만이야. 동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이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야, 동현아. 우리의 결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짓말, 끝났어. 네가 미쳤나? 어디로 갈 건데? 지훈이 널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라고 생각해.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훈에게 가지 않을 거야. 나 자신에게로 갈 거야. 내가 전에 있었던 여자, 어느 순간 잃어버린 여자를 되찾을 거야. 이 말과 함께 미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고 동현의 항의와 위협을 무시했다. 몇 시간 만에 그녀는 그들이 공유하던 집을 떠났고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한편 지훈은 다음 행보를 계획하느라 바빴다. 새로운 재산을 확보한 그는 부동산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넓은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콘도를 발견했고 이는 그의 정원 가꾸기에 대한 열정을 확장할 계획에 완벽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생태 조경 및 정원 관리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의 마음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기술에 대한 경험과 식물에 대한 사랑을 결합하여 도시 정원을 위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나면서 지훈의 삶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콘도를 구입하고 이사했으며 그의 고통과 재탄생의 증인이었던 작은 아파트를 뒤로 했다. 그의 새 집은 넓고 밝았으며 곧 그의 자랑거리이자 기쁨이 된 정원이 있었다. 그는 모든 색깔의 꽃들, 과일 나무들, 심지어 작은 허브 정원까지 심었다. 매일 아침 지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흥분해서 일어났고 밤새 그의 식물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기를 고대했다. 그의 정원이 꽃피는 동안 그의 사업 계획도 마찬가지였다. 지훈은 변호사와 회계사팀을 고용하여 그의 생태 조경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다. 그의 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그는 설디 가상 정원을 설계하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고객들은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훈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점점 더 바빠지는 일정과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개인 비서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직책에 대한 면접을 하던 중 운명이 다시 한번 지훈의 삶에 개입했다. 어느 날 아침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검토하던 중 한 이름이 그의 눈에 띄었다. 미연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미연이 들어왔을 때 지훈은 우주가 이상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연 씨,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도 똑같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이 고용주라는 걸 몰랐어요. 신문에서 광고를 보고. 왜 비서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거죠? 지훈이 그녀를 가로막으며 물었다. 동현 씨와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미연은 시선을 떨구었다. 일이 잘 안 됐어요. 몇 주 전에 동현을 떠났어요. 제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려고요. 지훈은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결단력이 그녀의 눈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왜 당신을 고용해야 하죠? 그가 물었다. 그의 어조는 비난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미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나를 알기 때문이에요, 지훈 씨. 내가 조직적이고 효율적이며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변했다는 것, 내가 전에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훈은 의자에 기대앉아 그의 선택지를 고려했다. 그의 일부는 그녀를 거절하고 싶었다. 그녀가 그에게 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부분, 두 번째 기회를 믿는 부분이 이것이 바로 그들 둘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고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전문성과 완전한 헌신을 기대합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입술에는 작은 감사의 미소가 떠올랐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지훈 씨.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미연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일에 몰두했다. 지훈은 한편으로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했지만 전 아내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날이 지나면서 지훈은 미연의 헌신에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귀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지훈과의 결혼 생활 동안 얻은 식물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한편 지훈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다. 생태 조경에 대한 그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중요한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는 사무실을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을 포함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늦게까지 일하던 중 지훈은 미연이 걱정스러워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훈 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 비밀을 간직해 왔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지훈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어떤 비밀일까? 사실은 미연이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로또에 대해 알고 있어.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 미연은 지훈을 방문한 결과와 씨름하고 있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 있었을까? 그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훈의 모습이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그날 밤 동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소파에서 울고 있는 미연을 발견했다. 이번엔 또 뭐야? 그가 짜증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미연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지훈을 만나러 갔어. 그녀가 고백했다. 동현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폭발했다. 뭐라고?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는 그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문을 들었어. 어쩌면 우리의 재정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동현의 쓰라린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정말? 내 전 남편한테 돈을 구걸하러 갔다고? 그렇게 낮게 떨어졌어. 동현의 말은 미연에게 따귀를 맞은 것 같았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삶이 무엇이 되었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선명하게 보았다. 내 말이 맞아.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정말 낮게 떨어졌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동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이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야, 동현아. 우리의 결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짓말. 끝났어. 미쳤어? 어디로 갈 건데? 지훈이 널 두 팔 벌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훈에게 가지 않을 거야. 나 자신에게로 갈 거야. 내가 전에 있었던 여자,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 그 여자를 되찾을 거야. 그 말과 함께 미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동현의 항의와 위협을 무시한 채. 몇 시간 안에 그녀는 그들이 공유하던 집을 떠났고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떠났다. 한편 지훈은 그의 다음 행보를 계획하느라 바빴다. 새로운 재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는 부동산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넓은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주택단지를 발견했고, 이는 그의 정원 가꾸기에 대한 열정을 확장할 계획에 완벽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생태적 조경 및 정원 관리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의 마음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기술에 대한 경험과 식물에 대한 사랑을 결합하여 도시 정원을 위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날들이 지나 주가 되고 점차 지훈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콘도를 구입하고 이사했으며 그의 고통과 재탄생의 증인이었던 작은 아파트를 뒤로 했다. 그의 새로운 집은 넓고 밝았으며 곧 그의 자부심과 기쁨이 된 정원이 있었다. 그는 모든 색깔의 꽃들을 심고 과일 나무들을 심었으며 심지어 작은 허브 정원도 만들었다. 매일 아침 지훈은 어린아이처럼 흥분된 채 일어났고 밤사이 그의 식물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싶어 했다. 그의 정원이 꽃피는 동안 그의 사업 계획도 꽃피기 시작했다. 지훈은 변호사와 회계사팀을 고용하여 생태적 조경 회사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그의 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그는 3D 가상 정원을 설계하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고객들은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기 전에 시각화할 수 있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훈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개인 비서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점점 더 바빠지는 일정과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대한 면접을 하는 동안 운명은 다시 한번 지훈의 삶에 개입했다. 어느 날 아침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검토하던 중 한 이름이 그의 눈에 띄었다. 이미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미연이 들어왔을 때 지훈은 우주가 이상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연 씨,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그녀도 똑같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이 고용주라는 걸 몰랐어요. 신문에서 광고를 보고. 왜 비서 일을 찾고 있는 거죠? 지훈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동현 씨와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미연은 고개를 숙였다.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몇 주 전에 동현을 떠났어요. 저는 제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요. 지훈은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결단력이 그녀의 눈에 있었다. 그래서 왜 제가 당신을 고용해야 하죠? 그가 물었다. 그의 톤은 비난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미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저를 알잖아요, 지훈 씨. 제가 조직적이고 효율적이며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변했다는 것을, 제가 전에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훈은 의자에 기대앉아 그의 선택지를 고려했다. 그의 일부는 그녀를 거절하고 싶었다. 그녀가 그에게 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부분, 두 번째 기회를 믿는 부분은 이것이 그들 둘 다에게 필요한 정확히 그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고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완전한 전문성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입술에는 작은 감사의 미소가 떠올랐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지훈 씨. 약속합니다. 이렇게 그들 둘 다의 삶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미연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일에 몰두했다. 지훈은 한편으로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했지만 전 아내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날이 지나면서 지훈은 미연의 헌신에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도 제공했다. 지훈과의 결혼 생활 동안 얻은 식물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귀중한 자산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지훈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다. 생태적 조경에 대한 그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중요한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여기에는 사무실을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지훈은 미연이 걱정스러워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훈 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 비밀을 간직해 왔는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지훈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어떤 비밀일까? 사실은 미연이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로또에 대해 알고 있어요. 당신이 당첨된 것을 알아요.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어떻게 알아냈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직후에 알게 되었어요. 미연이 계속했다. 신문에서 당신의 사진과 함께 기사를 봤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당신의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미연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진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고 싶어서, 제가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여기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훈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미연의 말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의 일부는 그녀가 그의 비밀을 발견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마침내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왜 이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미연은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당신의 거짓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하면 그럴만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당신의 사업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보았어요. 돈이 당신을 바꾸지 않았다는 걸, 여전히 예전의 지훈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다시 당신과 사랑에 빠지게 했어요. 미연의 마지막 말이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어떤 기만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오직 진실성과 후회만을 볼 수 있었다. 미연 씨, 나는... 지훈이 말을 시작했지만 그의 전화기 소리에 중단되었다. 동현으로부터의 메시지였다. 네 비밀을 알고 있다, 지훈. 네 재산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만나는 게 좋을 거야. 내일 오전 10시 공원 카페에서. 지훈은 창백해졌다. 동현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연은 그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 씨? 그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미연은 그것을 읽고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 찼다. 오 세상에, 지훈 씨. 이건 제 잘못이에요. 동현을 떠날 때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의 재산에 대해 뭔가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가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훈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미연 씨. 동현은 항상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해요. 미연은 결심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지훈 씨. 제가 이 일을 해결할게요. 제가 만든 문제는 제가 책임져야 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미연 씨. 동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를 다루는 방법도 알아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발.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혼자 가지는 마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근처에 있을게요. 다음 날 오전 10시 미연은 공원 카페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근처 벤치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었다. 몇 분 후 동현이 나타났다. 어라. 동현이 미연 앞에 앉으며 말했다. 여기서 너를 볼 줄은 몰랐는데 너의 새로운 슈가 데디는 어디 있지? 미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위축되지 않았다. 지훈은 오지 않을 거야, 동현아. 난 너와 이야기하러 여기 왔어. 동현은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래,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전 남편이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된 거? 우리는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데 말이야. 난 네가 그 정보로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싶어. 미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 간단해. 동현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지훈이 내게 관대한 기부를 할 거고 나는 그의 작은 재산에 대해 입을 다물 거야.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동현아. 그리고 내가 왜 그런지 말해줄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다. 그것은 동현의 목소리였고 명백히 취한 상태에서 뇌물을 받고 여러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동현은 창백해졌다. 그걸 어디서 구한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미연이 말했다. 중요한 건 만약 지훈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이 녹음이 너의 상사들과 언론에 전달될 거라는 거야. 너의 경력, 너의 자유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동현은 그녀를 증오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넌 그럴 용기가 없을 거야. 날 시험해봐. 미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너는 지훈과 그의 돈에 대해 모든 것을 잊을 거야. 우리를 내버려 둘 거야. 알겠어? 동현은 거칠게 일어서며 의자를 넘어뜨렸다. 이게 끝난 게 아니야. 그가 으르렁거리며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미연은 자리에 앉아 약간 떨고 있었다. 지훈이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훈은 경외심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용감했어요.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지훈 씨, 제가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예전처럼 모든 게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놀라게 했다. 미연 씨,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변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천천히요. 미연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이 카페를 떠나기 위해 일어섰을 때
둘 다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했지만 함께 그것을 알아내고 싶어 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그들을 위해 여전히 몇 가지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몇 달은 지훈과 미연에게 변화와 새로운 경험의 소용돌이였다. 전문적인 협력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해 갔다. 미연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살아나고 사업이 성공하면서 영감을 받은 지훈은 생태적 조경 회사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저소득 지역사회에서 도시농업과 환경교육을 장려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아이디어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재단 계획을 논의하던 중 지훈은 미연이 정신이 산만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훈 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최근에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 own path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훈은 마치 뱃속을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회사를 떠나려고요.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과 일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몇 달은 정말 원더풀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이해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당신을 엄청나게 그리워할 거지만 그것이 용감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미연이 말했다.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여가 시간에 그래픽 디자인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제 온 디자인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 정말 멋져요, 미연 씨.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 찬. 마침내 지훈이 다시 말을 꺼냈다. 알아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어쩌면 우리가 재단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디자인 경험은 교육 자료와 홍보 자료를 만드는데 invaluable 할 거예요. 미연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우리의 개별적인 길을 탐험하면서도 전문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 사이에 새로운 역학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미연은 지훈의 조수 자리를 떠나 자신만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밤들이 있었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을 품는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고객이 늘어나고 프로젝트를 완수할 때마다 그녀의 자신감도 함께 성장했다. 한편 지훈은 자신의 재단 개발에 몰두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도시에 버려진 땅을 매입하여 지역 사회 정원으로 변모시키는 데 사용했다. 그는 도시 원예의 워크샵과 지역 학교를 위한 지속 가능성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했다. 그들의 길이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훈과 미연은 개인적인 관계가 꽃피우고 있음을 발견했다. 상사-직원 관계가 없어지자 그들은 관계에서 새로운 평등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의 성공과 실패를 공유하고 새로운 모험에서 서로를 지지했으며 조금씩 그들이 한때 공유했던 사랑이 더 강하고 성숙하게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재단에서의 긴 하루 일과 후 지훈의 정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미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경이로워했다. 여기서 이루신 것들이 정말 incredible 해요, 지훈 씨. 이곳은 아름다워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빛났다. 당신 없이는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미연 씨. 당신의 지지,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은 이 모든 것의 추루치아란 부분이었어요. 미연은 테이블 위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당신은 제 로키였어요, 지훈 씨. 제가 독립을 선택했을 때조차도 당신은 저를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둘 다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미연 씨,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겪었고 우리 둘 다 변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은 온리 성장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함께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번에는 동등한 관계로 서로의 개인적인 꿈을 지지하면서요. 미연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오, 지훈 씨.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키스를 나누었고 지훈의 재탄생을 상징하는 정원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는 그들 둘에게 새로운 시작이었고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화해를 축하하는 동안 그들은 아직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도전들을 상상할 수 없었다. 운명은 그들의 사랑을 위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이었다. 다음 몇 달은 지훈과 미연에게 행복과 성장의 시기였다. 그들의 관계는 꽃피웠고 각자의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지훈의 생태적 조경 회사는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미연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는 창의적이고 사회적 원인에 헌신하는 작업으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삶에서 종종 그렇듯이 평온은 폭풍의 전조였다. 모든 것은 어느 봄날 오후 지훈이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그의 변호사였고 평소와 달리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지훈 씨,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바로 말했다. 방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로또 당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가 당첨 복권이 자신에게서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국가 복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지훈이 항의했다. 저는 그 복권을 합법적으로 구매했어요. 증인도 있고 가게 주인도 제가 복권을 산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훈 씨. 하지만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변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만약 우리가 패한다면 당신은 모든 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충격을 받은 채 그가 쌓아온 모든 것, 그가 그토록 열심히 일해온 모든 것이 이제 위험에 처해 있었다. 미연이 그날 밤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지훈이 거실의 어둠 속에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훈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미연은 조용히 듣다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극복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의 손을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다음 날들은 변호사들과의 회의, 진술, 재판 준비의 소용돌이였다. 뉴스가 언론에 새어나갔고 갑자기 지훈과 미연은 미디어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스트레스는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훈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미연은 한편으로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지훈을 지원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밤,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낸 후 그들은 화해한 이후 처음으로 큰 싸움을 벌였다. 당신은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훈 씨. 미연이 좌절감에 차서 소리쳤다. 당신은 스스로를 닫아두고 있어요. 거의 저와 대화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이 상황에 있다고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만약 우리가 이 소송에서 지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제가 쌓아온 모든 것, 제가 위해 일해온 모든 것, 당신은 모든 것을 잃지 않을 거예요. 미연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당신에겐 저가 있어요. 당신의 재능이 있고 당신의 경험이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훈 씨.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좌절감이 섞여 있었다. 알아요, 미연 씨. 하지만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당신 회사 직원들, 재단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 미연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잘 들어요, 지훈 씨. 당신은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당신은 제가 아는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함께요. 이 말들이 지훈 안에서 무언가를 깨뜨린 것 같았다. 그는 미연의 품에 무너져 내렸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그들은 함께 울었고 서로를 껴안은 채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재확인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한 팀으로서 상황에 맞섰다. 미연은 그녀의 디자인 기술을 사용하여 홍보 캠페인을 만들었고 지훈의 이야기와 그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지역 사회를 돕는 데 사용했는지를 전했다. 지훈은 한편으로
자신의 당첨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전념했다. 재판날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왔다. 법정은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은 이 드라마의 결말을 보고 싶어 했다. 원고인 이재석이라는 남자가 먼저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당첨 복권을 구매했지만 추첨 전날 강도를 당해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는 이재석이 복권을 구매하고 당첨되었다고 믿었을 때 축하하는 것을 본 증인들을 내세웠다. 지훈의 변호 차례가 되었을 때 그의 변호사는 일련의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지훈이 복권을 구입한 가게의 보안 카메라 녹화 영상, 가게 주인과 다른 고객들의 증언, 지훈이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심지어 지훈이 매주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은행 기록까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나왔다. 미연이 일어서서 발언 허가를 요청했다. 재판장님, 그녀가 말했다. 긴장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사건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허락했다. 미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다. 그것은 동현의 목소리였다. 믿을 수가 없어. 정말 통했어. 동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재석을 설득해서 그 가짜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쉬웠어. 지훈이 그 돈을 모두 잃으면 미연이 기어 돌아올 거야. 법정에 놀라움의 물결이 퍼졌다. 재판장은 눈썹을 찌푸리며 조용히 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장님, 미연이 계속했다. 이 녹음은 동현이 모르는 사이에 전화 통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이 소송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은 잠시 상황을 고려한 뒤 말했다. 이 녹음은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이 소송의 성격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재석 씨,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이재석은 창백해지고 땀을 흘리며 불안하게 자신의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는 일어서서 말했다. 저는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법정은 소란과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요구한 뒤 판결을 내렸다. 제시된 증거와 이재석 씨의 소송 취하를 고려하여 본 법원은 지훈 씨의 로또 당첨의 합법성을 인정하며 그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합니다. 사건 종결. 지훈과 미연은 서로를 껴안았고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 그들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들은 승리했고 이 시련을 함께 극복했다. 법정을 나서는 동안 기자들과 카메라에 둘러싸여 지훈은 멈춰 서서 미연을 향해 돌아섰다. 미연 씨,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당신 없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여러 면에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미연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빛났다. 우리는 팀이잖아요. 기억하세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 나서 미연과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미연, 그가 말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지난 몇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당신과 함께 보냈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무조건적인 지지가 무엇인지, 역경 속에서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없이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미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 1000번이라도 네. 그들은 주변의 군중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가운데 키스를 나누었다. 이는 그들 삶의 이 장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동시에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과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운명이 아직 그들을 위해 마지막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놀라움을. 재판과 프러포즈 이후 몇 달은 지훈과 미연에게 정신없이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다. 결혼 준비와 각자의 사업 관리 사이에서 그들은 숨 쉴 틈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고 그들이 되어가고 있는 팀으로서 모든 도전에 함께 맞섰다. 결혼식은 아름답고 친밀한 행사였으며 그들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지훈의 정원에서 열렸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재탄생을 상징하는 꽃들에 둘러싸여 지훈과 미연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하지만 우주는 그 무한한 유머 감각으로 이 커플을 위해 마지막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몇 주 후 미연은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난 몇 달간의 스트레스 탓으로 여겼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의사와 상담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미연은 임신 중이었다. 그것도 쌍둥이였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훈이 말했다. 의사의 진료실에서 미연을 껴안으며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우리가 부모가 되다니, 그것도 쌍둥이의 부모라니. 미연은 행복의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인생이 우리가 겪은 모든 것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 같아요. 이후 몇 달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미연의 임신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곧 그들은 축하와 좋은 소식들로 넘쳐났다. 지훈은 정원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열정으로 아기들의 도착 준비에 몰두했다. 그는 집의 한 방을 아름다운 아기방으로 개조했고 벽에 숲과 정원의 벽화를 그렸다. 미연은 한편으로 임신과 디자인 스튜디오 일을 병행했다. 그녀는 심지어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 영감을 받아 생태 친화적인 아기 옷 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출산 날짜가 다가올수록 지훈의 마음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자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미연은 지훈이 평소와 달리 조용한 것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그녀가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지훈은 대답하기 전에 한숨을 쉬었다. 그저 두려워요, 미연아.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내 부모님이 나에게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까? 미연은 그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 지훈, 당신은 멋진 아버지가 될 거예요. 당신이 식물들을, 회사를, 우리 재단을 어떻게 돌보는지 봤잖아요. 당신에게는 줄 사랑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식물이 아니잖아. 지훈이 약하게 항변했다. 미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네, 그렇죠. 훨씬 더 복잡해요. 하지만 그만큼 더 보람있기도 해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팀이에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고 아내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맞아요.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 큰 날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다. 예정일보다 2주 일찍. 지훈은 회의 중이었을 때 미연의 전화를 받았다. 지훈,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고통이 섞여 있었다. 시간이에요. 아기들이 오고 있어요. 지훈은 평생 그렇게 빨리 운전한 적이 없었다. 그는 미연을 분만실로 데려가기 위해 병원에 도착했다. 이어진 몇 시간은 강렬한 감정의 흐름이었다. 지훈은 미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격려하고 그녀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며 그가 목격하고 있는 기적에 대해 경이와 공포의 혼합된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나서 미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하나. 축하합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들과 딸입니다. 지훈은 경이로움에 찬 눈으로 갓 태어난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너무나 작고 완벽했다. 아기들을 팔에 안았을 때 그는 숨이 멎을 정도로 강렬한 사랑의 물결을 느꼈다. 안녕, 우리 사랑들. 그가 속삭였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너희 아빠야. 미연은 지치고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멋진 아빠예요. 그 순간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들을 바라보며 지훈은 자신의 삶이 그가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완벽함의 순간에 도달했다고 느꼈다. 그들은 많은 일을 겪었다. 이혼의 고통, 외로움, 재회, 법적 도전, 그리고 이제 이 기적, 모든 시련, 모든 장애물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고마워요,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저를 믿어주고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연.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작은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지훈은 그를 여기까지 이끈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외롭고 이혼한 IT 엔지니어에서 성공적인 사업가,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되기까지 인생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그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리고 이제 미연이 그의 옆에 있고 아이들이 그의 팔에 안겨 있는 상태에서 그는 다음 모험의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결국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그가 로또에서 얻은 돈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여기 그의 가족의 사랑 속에, 그의 재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만족감 속에, 그의 꿈과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 속에 있었다. 그리고 도시 위로 태양이 지며 병원 방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지훈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고 결단력이 있으며 서로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미연의 이마에 키스하고 잠든 아이들의 볼을 어루만지며 생각했다. 가장 큰 상이었다. 몇 주가 지나고 지훈과 미연은 새로운 부모로서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쌍둥이 남매, 민수와 수아는 그들의 삶에 기쁨과 도전을 동시에 가져왔다. 밤에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첫 미소, 첫 웃음소리, 그리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모든 피곤함을 잊게 만들었다. 지훈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아버지 역할에 적응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식물과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미연은 그의 부드러운 모습을 보며 매일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업도 계속 번창했다. 지훈의 생태적 조경 회사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고 미연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여러 큰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고 주말에는 종종 아이들과 함께 공원이나 해변으로 소풍을 갔다. 어느 날 지훈과 미연이 거실에서 쌍둥이들과 놀고 있을 때 지훈은 문득 깊은 생각에 빠졌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미연이 물었다. 수아를 안고 있으면서.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삶을 상상도 못했죠.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맞아요. 지훈이 말했다. 민수의 작은 손을 잡으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 말에 미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생각하고 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어떤 아이디어요? 지훈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우리의 재단을 확장하는 거예요. 미연이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도시 농업과 환경교육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더 확장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훈의 눈이 빛났다. 그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우리는 학교들과 협력해서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어린이 환경 캠프도 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기술 지식을 활용해서 환경 교육용 앱이나 게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미연이 덧붙였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다. 그들의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그들의 열정이 반영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그는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새로운 묘목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작은 식물들처럼 그와 미연의 새로운 꿈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집안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미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단순히 로또 당첨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기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과 미연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다.